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해임 건의안 지금 기사 보셨지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선 좀 과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한 예. 것이 있죠. 예, 첫 번째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예, 그다음에 이상민 해임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로 확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왜 하냐?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예.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하지 말자는 거 네. 아니냐.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지.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그 사표를 냈어요. 김두관 네. 장관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압박 수단, 또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인데 이상민 장관 해임이 가장 뚜렷한 해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태원 참사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뭐 수세에 몰리지는 않았지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 이런 이제 보장돼 있는 법적인 경로로만 해석을 하고 했던 것이 저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갔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상규명이죠. 예. 이상민 장관 그러면 이태원 참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마자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도 별무 소용이다. 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인파 아니다. 이게 딱 그 인식을 보여준 딱 전적인 증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전사고 대처 과정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주무장관이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힘주고 예. 6일 동안 조문하는데 이상민 장관 대동하고 대통령이 예. 이 소위 말해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 조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임과 탄핵, 국정조사 이걸로 뒤죽박죽하고 하면서 그 핵심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탄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로 예. 가는 네. 거죠. 예, 쉽지 않다는 어떤 된다 전망들이 하더라도. 많은데. 예. 저는요,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전국 전략에서 스스로를 옥죄이는 전략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국민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는 것을 그 키를 어디 딴 곳에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탄핵은 헌법재판소한테 가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주도권을 뺏긴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민 예. 장관 해임, 장관 해임 등에 관한 것은 국민 여론과 함께 해결하는 거지. 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진영의 대결, 정치적 대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으로 이 정국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핵심 키가 이전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정치권의 한 축인 민주당에서 저는 전략적인 오류가 컸다고 봅니다. 예. 자, 일단 전략적 오류라고 판단하시니까요. 그 상황까지는 놔두고, 향후 지금 이상민 장관 문제는, 이 당 방침하고 달리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해임이 당연한 예. 건데요. 국조 연후에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예. 여기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히 소위 말해서 순서가 엉킨 민주당의 예. 주장과 또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는 윤 대통령과 이런 문제로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명백한 이 과오를 저지른 정점에 있고 또 주무부서 장관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네. 정치적 대결로만 이게 간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 이후의 상황으로 미뤄져 버린 네. 셈이 돼 버렸거든요. 예. 버티려고 할 건데요. 이 희대의 참사 앞에서 저렇게 버티고자 하는 것도 정말 진풍경이고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버티려고 하는 건데요. 순전히 이거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석됐던 이태원 참사의 발생 전, 참사 이후에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또 무책임한 자세, 이런 것이 국민 여론을 얼마만큼 또 얻을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분이죠. 행안위원장을 맡게 될 그런 상황이 이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다른 건가요? 보는데요. 예. 이건 순전히 정치적 사안이고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상민 장관 싸고 돌다가 이 지금 애물단지가 신주단지가 됐거든요. 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예. 근데 윤 대통령이 계속 싸고 도는데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윤 대통령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뭐 장제원이라는 의원이 위원장을 한 것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그건 이렇게 아니라고 본단 말씀이시죠? 해석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당도 정치적 부담이 굉장하다는 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다만 대통령실의 어떤 강한 어떤 의지가 부담스러울 텐데 여당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우선 처음에는 이상민 책임론이 여당 내에서도 있었죠. 예. 지금은 꼬리를 감췄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것을 막아온 거예요. 여당 내, 여권 내 예. 교통정리를 해온 거고 거기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고 반영이 된 거죠. 보도 읽혀진 것이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뒷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 기간 동안에 책임자 주무장관 그것도 각종 실언과 이런 것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이상민 장관을 대동하고 조문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과거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똑똑하게 탁 책임선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예.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뒤 얘기가 전부 여권의 양론을 정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엄연한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의외로 국정조사는 심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혹은 경찰이나 등등등의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묵살을 했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 요거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를 검증하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로 저는 아주 심플한 과제라고 예.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전략적 오버만 하지 않으면은, 국민 여론이 당연히 이상민 장관 해임이다라는 여론으로 또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게 또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냥 쳐다만 봐도요. 지금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요. 우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부터. 그 다음에 유가족끼리의 연락이라든가 뭐 하여튼 공동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경찰 정보보고에서는 이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 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국가, 정부와 유가족 개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 정치 문제화되고 정권의 부담으로 가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잘못된 조치죠. 예. 그런 것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초기부터 일관됐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또 나타난 거죠. 초기부터 일관됐다는 건 무엇을 향한 방향으로 일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권으로 이게 불똥이 안 튀게, 책임이 안 오게. 그래서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경찰력을 더 투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을지 네. 모르겠다. 예전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다. 경찰력이 광화문동으로 분산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의 현주소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약과의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당시에도 마약 수사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아주 심플하고 명백한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 없는 사안을 지금 정치적인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예. 해임과 탄핵으로 그러면서 좀 국민 여론이 이걸 가지고 조사를 안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예. 예?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래서 쟁점이 이 정부 책임론에서 지금 좀 수면 아래로 조금 이렇게 가 있는 정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못내 아쉽고 이런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가족 측에서는 저희 어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 같이 만나지를 못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유가족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건 어떤 측면이라고 저는 보세요?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예. 봐요. 그 말씀드렸지만 초기부터 이거는 일관된 정부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공동 대응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의 또 생각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책임론으로 가는 이제 교두보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을 예. 겁니다. 그것이 일관된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70명 정도 유가족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가족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그때 집권당에서 그러잖아요. 전체 이 희생된 유가족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계격파하고 개별 대응하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정치적 불똥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겠다는 뜻이죠. 정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격파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들 수를 대폭 늘린다, 수백 명.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좀 전에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정책이라고? 우선은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이제 검사 인력 충원, 예. 또 이게 마치 이제 국민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검수완박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검사 증언까지 해버리면 이제 검수천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언도 객관적인 어떤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이 증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돌려놓고 사람 부족하니까 더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그때 검찰이 모든 수사 다 하고 기소 다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시행령으로 검수 원복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검찰의 수사 수요나 기소 수요를 능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보다 200여 명 증언하겠다는 것은 우선은 뭐 공판 중심주의 강화나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과거의 무소불위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검찰 수요보다 현재가 더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풍경이 돼버린 거죠.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검찰의 민주당 야당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요. 무슨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우선 민주당 내에 소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뭐 공천권을 포기한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감동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뭐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가서 뭐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거 다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과도한 이 검찰의 수사로 지금 저기 남욱 씨 진술 같은 경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들었다만 있지 보았다가 없거든요. 히어링만 있는 거예요. 사이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막 뒤 흔들고 막 이러고 몰고 심증을 확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소위 뭡니까 이 대안 혹은 교체론 뭐 이런 이제 내부 정치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저거는 좀 불손한 다른 정치적 계산이 아니면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같은 입장을 말씀하시는 패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극소수다 이러는데요. 한 10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정치적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의 연장전으로 지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의 연장전, 경선의 연장전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숫자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심상치 않은 것만은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에 이제 당권 체인지, 예. 레짐 체인지에 해당하는 이런 데에 동의하는 의사를 갖는 분들이 대선 경선 당시에 그런 이재명과 이낙연 지지 이쯤으로 가게 되면 정말 문제가 예. 큰데요. 예.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어떤 근데 현상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바람직하지 않고 심상치 않다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